60세 이후 불면증,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밤에 자주 깨는 사람의 뇌 노화 속도는 정상보다 최대 2배 빠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잠은 좀 덜 자도 괜찮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단어가 막히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감정이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불면증이 뇌를 망가뜨릴 때는 통증도 경고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불면증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저녁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면제 없이도 뇌가 먼저 잠들고 기억이 다시 또렷해지는 단 하나의 루틴을 의사로서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뇌를 지키느냐, 그냥 늙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뇌는 전혀 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은 감았는데 생각은 더 또렷해지고 새벽 2시, 3시에 이유 없이 깨서 왜 이러지? 하고 천장을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뇌는 나이 때문에 먼저 깨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호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여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다고 하셨고 약을 먹어도 새벽마다 깨서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큰 병도 치매 초기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매일 저녁 반복하던 그 루틴이었습니다. 그 루틴을 멈추고 딱 하나의 순서를 바꾸자 3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잠이 부족해서 힘드신 건가요? 아니면 자고 있어도 뇌가 쉬지 못하는 상태인가요?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하고 수면제를 늘려도 기억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불면증의 진짜 끝을 말씀드립니다. 약을 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노력을 늘리는 방법도 아닙니다. 뇌가 이제 자도 된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단 하나의 저녁 루틴. 끝까지 보시면 왜 그동안의 수면 상식이 틀렸는지, 의사들이 기준으로 보는 결정적인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달라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까지 차분히 과장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밤이 아니라 당신의 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뇌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꺼지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정확한 신호가 들어와야만 잠들도록 설계된 기관입니다. 문제는 60대 이후 이 신호 체계가 아주 쉽게 깨진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졸리고 멍한데 막상 밤이 되면 뇌만 또렷해지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하면 자야 하고 눈이 감기면 잘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잠은 몸이 아니라 뇌가 허락해야 시작됩니다. 뇌에는 지금은 활동 시간이다. 지금은 회복 시간이다. 이 두 가지 상태를 구분하는 정교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헷갈릴 뿐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뇌에게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직 낮이다. 지금은 긴장해야 한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뇌는 낮처럼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처음에는 잠만 얕아집니다. 그 다음엔 새벽 각성이 생기고 마지막엔 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면제는 뇌를 재우는 약이 아닙니다. 뇌를 잠시 멍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자도 꿈이 사라지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기억력이 더 흐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잘못된 리듬에 갇힌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여도 저녁 신호를 바로잡은 사람은 수면 깊이가 다시 회복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는 의견이 갈립니다.
노인은 깊은 잠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깊은 잠이 줄어들수록 뇌 노폐물 제거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잠을 못 자서 기억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뇌가 쉬지 못해서 기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잠을 더 자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뇌가 제대로 쉬는 밤을 원하시나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어온 저녁 습관이 오히려 불면증을 키우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서 69세 남성 한 분을 만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큰 지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밤이 무섭습니다. 이 말 가볍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저는 이 문장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그분은 밤 11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TV도 끄고 불도 끄고 스스로는 잘 자는 습관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벽 1시 반, 정확히 그 시간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다시 자야지라고 생각할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지고 하루 동안 했던 말, 예전에 했던 실수, 이미 지나간 걱정들이 연결되지 않은 채 떠오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거 혹시 치매 시작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침묵합니다. 아무도 확답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치매 소견은 없었습니다. 뇌 영상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뇌는 매일 밤 위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잠들기 직전까지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고, 범죄, 분노, 갈등. 뇌는 그것을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험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뇌는 젊을 때보다 위험 신호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지금 자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뉴스 안 보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핵심은 뉴스가 아닙니다. 뇌가 저녁에 어떤 감정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느냐.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같은 불면증이라도 불안과 각성이 주원인인 경우 수면제를 늘릴수록 새벽 각성은 더 심해집니다. 이건 약의 부작용이 아니라 뇌의 방어 반응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기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은 불안해도 깊은 잠이 필요 없다는 주장, 수면의 질보다 총량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저는 분명히 봅니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뇌는 절대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하루의 긴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시간인가요? 이 차이를 모르고서는 아무리 좋은 방법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가 좋다고 믿어온 이 저녁 습관이 불면증을 키우는지, 그리고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결정적인 착각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잠이 안 오면 더 노력해야 한다. 일찍 누우면 언젠가는 잠들겠지. 하지만 이 믿음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불면증을 키우는 착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침대에 누운 시간을 휴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누워 있는데도 안 자지? 지금 상황이 안전하지 않은가? 그래서 더 깨어납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들이 이 착각을 더욱 강화합니다. 불을 환하게 켜고 TV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넘기거나 잠들기 직전에 하루를 반성하거나 내일 걱정을 정리하려는 습관.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뇌를 정리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작동시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피곤하면 결국 잠은 온다. 젊을 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피로가 쌓일수록 잠이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피로를 회복 신호로도 위험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풀리지 않은 긴장,
저녁까지 이어진 걱정,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으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경계를 풀면 안 된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일찍 누워도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뇌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노인은 잠을 줄이는 게 자연스럽다는 주장, 깊은 잠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잠을 포기한 뇌는 회복 능력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포기한 사람일수록 기억력, 감정 조절, 집중력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잠을 얻으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뇌가 잠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계신가요? 이 차이가 오늘 이후의 밤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60대 불면증을 끝내는데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저녁의 전환점, 그리고 의사들이 기준으로 삼는 결정적인 신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불면증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도 약의 종류도 아닙니다. 저녁에 뇌가 어떤 신호를 받고 있는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는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깊이 잘 것인지 아니면 얕게 버틸 것인지 그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 바로 저녁의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60대 이후에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형성됩니다. 이 시간대에 뇌가 받는 신호가 그날 밤의 수면 깊이를 거의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뇌는 피곤하다 라는 신호보다 안전하다 라는 신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이 지쳐도 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잠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제보다 먼저 작동하는 뇌의 원리입니다. 임상에서 보면 저녁 전환점을 바로잡은 분들은 공통된 변화를 겪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갑자기 확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 각성이 먼저 사라집니다. 선생님, 새벽에 덜 깨요. 눈을 떴다가도 다시 잠드는 게 쉬워졌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뇌가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 루틴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는 질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운동이나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있는 60대에게는 저녁의 감정 자극 리듬이 그 어떤 요소보다 직접적으로 뇌를 흔듭니다. 이제 당신에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의 마음은 느려지고 있나요? 아니면 하루를 다시 되감고 있나요? 뇌는 그 답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전환점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행동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면증을 키우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행동들이 뇌를 더 깨우는지 이유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녁의 전환점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들 대부분 건강을 위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저녁 늦은 시간에 과도한 정리와 계획입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 할 일을 정리하고 머릿속을 비우려고 애쓰는 행동. 겉보기엔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뇌는 이 행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깨어 있어야 한다. 특히 60대 이후의 뇌는 미완성 상태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수록 오히려 각성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저녁 늦은 시간에 가벼운 자극입니다. 뉴스를 짧게 보거나 유튜브를 잠깐 넘기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행동. 잠깐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뇌에는 잠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극은 자극일 뿐입니다. 특히 화면 속 정보는 빛보다도 의미 자극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눈은 피곤한데 뇌는 더 또렷해지는 이상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많이들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입니다. 저녁 운동입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의 운동은 사람에 따라 각성을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 잠 잘 온다는 말 모두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운동 후에도 심박과 천이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뇌는 아직 활동 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전환점을 망가뜨리는 행동의 공통점은 뇌를 정리시키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 당신은 뇌를 쉬게 하셨나요? 아니면 계속 일하게 하셨나요?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나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이 지점에서 한번 공유해 주세요. 같은 밤을 버티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뇌가 이제 자도 된다 고 느끼게 만드는 핵심 루틴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뇌가 스스로 이제 자도 된다 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핵심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단한 방법을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루틴의 핵심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빼는 것입니다. 바로 저녁에 뇌가 붙잡고 있던 역할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은 딱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잠자기 직전이 아니라 저녁 전환점 이후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녁 7시 이후 하루를 정리하지 마세요. 대신 하루를 닫으세요. 정리한다는 것은 생각을 이어가는 행동입니다. 닫는다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신호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속으로 한번 말해 주세요. 이 한 문장이 뇌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역할은 끝났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몸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춥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컵을 들 때도, 걸을 때도, 의자에 앉을 때도 속도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이 행동은 뇌에게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위험할 때는 사람이 느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이 느린 동작을 안전으로 해석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빛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선의 노비입니다. 저녁에는 아래를 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세요. 휴대폰, TV 책, 모두 시선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대신 창밖을 보거나 벽을 보거나 멀리 있는 물건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이 행동은 뇌의 경계 시스템을 가라앉히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 사실 하나. 이 루틴을 처음 시작하면 오히려 졸음이 늦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뇌가 긴장을 풀면서 리듬을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지점에는 의견이 갈립니다. 루틴만으로 불면증이 해결되겠느냐? 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불면증이 이 루틴 하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분명한 사실은 이 루틴을 지킨 분들은 새벽 각성과 불안이 가장 먼저 더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은 뇌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조금만 더 버텨라인가요? 아니면 이제 쉬어도 된다. 인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루틴을 하고도 여전히 잠이 얕아지는 분들, 즉 하면 오히려 더 깨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반드시 피해야 할 결정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도 비슷하게 해봤는데 오히려 더 또렷해지던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건 의지가 약해서도 방법을 틀려서도 아닙니다. 루틴을 뇌의 언어가 아니라 의지의 언어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명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야지. 그만 생각해야지. 이 말들은 뇌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루틴을 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체크합니다. 이게 맞나? 효과가 있나? 언제 잠들지? 이 순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의외의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불면증이 오래된 분일수록 잠드는 과정을 감시하는 습관이 몸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 감시는 뇌의 입장에서 경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루틴도 성과를 기대하는 순간 각성으로 바뀝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자주 논쟁이 됩니다. 인지 조절이 먼저냐, 감각 안정이 먼저냐는 문제입니다. 임상 경험상 60대 이후에는 생각을 다루는 것보다 감각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의 핵심은 잘 자야 한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고 아직도 이 시간이야? 왜 안 졸리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뇌는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계산이 시작되면 수면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시작하는 첫 일주일 동안은 가능하다면 침실에서 시계를 치우세요. 핸드폰도 손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이건 불편함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뇌의 감시 기능을 잠시 쉬게 하기 위한 의학적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오셨나요? 그 노력 중 혹시 뇌를 더 긴장시키는 노력은 없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루틴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보너스 요소, 약보다 먼저 작동하는 몸의 신호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이제 이 루틴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보너스 신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는 약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바로 몸의 온도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뇌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몸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손과 발의 온도는 뇌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상태는 뇌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 긴장을 풀지 마라. 반대로 손과 발이 서서히 따뜻해지면 뇌는 이제 경계를 내려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서서히 따뜻해지는 과정.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뜨거운 샤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루틴에 가볍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녁 전환점 이후 발에만 얇은 양말을 신어보세요. 두꺼울 필요도 없습니다. 답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미지근한 물에 손을 잠시 담갔다가 자연스럽게 말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 행동의 목적은 따뜻함이 아니라 온도가 변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변화가 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환경이 안정되고 있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임상에서 보면 이 작은 신호 하나로 새벽 각성이 줄어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천 조절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수면 생리학에서는 천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깊은 잠이 유도된다는 점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즉, 이 방법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원리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은 뇌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아직도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인가요? 아니면 이제 내려와도 된다인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방법이 누구에게나 안전한지,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분들에 대해 의사로서 책임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 누구나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의사로서 이 질문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루틴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분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 통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이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 통증 자체가 뇌에게 강한 각성 신호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루틴을 해도 뇌가 쉽게 경계를 풀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잠들기 전 루틴보다 통증을 낮추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자세 조정, 쿠션, 그리고 낮 동안의 통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야간 저혈당이나 심계항진을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밤에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불안이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루틴만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제나 안정제를 오래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이 루틴은 약을 갑자기 끊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는 이 루틴을 보조 신호로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변화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치료가 아닙니다. 회복을 돕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큰 질환이 있거나 불면증 이외의 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 루틴만 믿고 모든 걸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는 명확한 합의가 있습니다. 안전 신호는 보완이고 치료는 대체가 아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불면증은 정말로 습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는 없을까요? 이 질문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7일 실천 계획, 그리고 오늘 밤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완벽하게 자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다시 밤의 리듬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만 바꿉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데이 1. 저녁의 끝을 정합니다. 저녁 7시 이후 하루를 평가하지 않기로 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속으로 한번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뇌에게는 업무 종료 신호입니다. 데이 2. 속도를 반으로 줄입니다. 저녁 시간에 모든 동작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합니다. 걷는 속도, 손을 쓰는 속도, 말하는 속도까지 뇌는 속도를 통해 상황의 안전도를 판단합니다. 데이 3. 시선을 멀리 둡니다. 저녁에는 아래를 오래 보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멀리 있는 물건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이날부터 눈의 피로보다 머리의 피로가 먼저 줄어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데이 4. 몸의 온도를 도와줍니다. 발이나 손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얇은 양말 또는 미지근한 물. 중요한 건 따뜻함이 아니라 변화가 느껴지는 과정입니다. 데이 5.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침실에서 시계를 치웁니다. 핸드폰은 손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이날은 불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뇌가 감시를 멈추는 연습을 처음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 6. 잠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오늘은 잘 자야지라는 목표를 내려놓습니다. 대신 편안하게 누워있자로 바꿉니다. 놀랍게도 이날부터 잠이 먼저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이 7. 변화를 기록합니다. 몇 시간 잤는지가 아니라 새벽에 몇 번 깼는지 깼을 때 다시 쉬었는지 아침에 머리가 덜 무거운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수면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하루라도 잘 안 되면 그날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날은 뇌가 배우는 날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완벽한 잠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다시 잠들 수 있는 뇌를 원하시나요? 이 선택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조용히 바꿉니다. 다음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천천히 정리하고 지금 이 나이에서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의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당신의 마음은 조금 조용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는 막막함은 조금은 풀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불면증을 이겨야 할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야 할 신호로 바라봤습니다. 잠이 안 오는 밤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뇌가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뇌는 말보다 환경에 반응합니다. 의지보다 감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루틴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바꾸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뇌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야. 이 한 문장을 매일 저녁 조용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조금씩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이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다시 눈을 감는 게 조금 쉬워진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나아지고 있구나. 이 나이에 잠이 다시 깊어질 수 있을까 의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부터는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하루를 닫는 말 한마디, 동작의 속도를 반으로 줄이는 것, 시선을 멀리 두는 것, 이 중 하나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7일 후 당신의 변화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잠의 길이가 아니라 밤이 덜 무서워졌는지를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이 마음을 혼자만 갖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댓글로 데이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첫날을 제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가 부모님이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의사로서 그리고 당신의 밤을 함께 걷는 이야기꾼으로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뇌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